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10분 전 UCC의 박대박입니다. 네, 8월 둘째 주 부산 금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양옆에는 또 변함없이 민태민 위원 그리고 김주현 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잡설이 없는 UCC 바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할 말 있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코리아 레이스 UCC 게시판에 경마 방송 게시판에 이제 밖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좀 버퍼링이 좀 심해가지고 보기가 좀 힘드셨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코리아 레이스에 이제 밖에다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래를 한번 뒤집어 엎었더니 기록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비가 와서 좀 젖어있는 주로 속에서 경마가 펼쳐졌다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 좀 거품이 있는 기록이라고 보고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한 달 뒤에는. 8월 1일날 제가 그 주로 파악하려고 8월 2일 경마라서 1일날 주행검사를 갔어요. 주행검사를 갔더니 첫 경주에 뛴 말이 1분 4초 플랫 정도를 끊었고, 나머지 말들은 이제 물론 휴양마이긴 하지만 전부 다 1분 1초대, 붙들고 1분 1초대를 다 끊어가지고 기록이 빠를 거라고는 봤는데, 여지없이 상당히 호기록들이 나와가지고, 그 기록의 거품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스피드 위주로 앞에 나가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점수를 더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가 1000m하고 국산 5분 게임인데, 바로 이어지는 2경주하고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 4군 경주 하나가 1300m가 불성립이 되면서 두 개로 찢어졌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1경주는 망아지들 위주로, 2경주는 경험이 있는 마필들 쪽으로 이렇게 양분이 돼서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경주는 일단 스피드가 있고 순발력을 대표전부터 보여줬던 1번마 그린미르, 또 주행 신선된 모습이 좋았던 2번 파워레인저, 두 마리가 인기를 조금 더 모으면서 대장판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 민태민 위원이 보는 마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2번이 주행검사 보면은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두 마필만의 그 서로 간의 경합이 없이 나가고 따라간다면은 최저배당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경합을 하든 안 하든 만약에 1이 나가고 2가 따라가든 반대로 2가 나가고 1이 따라가든 그 줄 서는 그림 속에서도 자력으로 1번, 2번 막권을 깰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4월 상승 주니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상승일로의 첫 번째 자마죠. 매니큐와 상승일로의 자마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19조 말 데뷔전 치르는 신마 가지고 쌍승시까지도 승부로 저배당이지만 때려 먹었는데, 19조 말들은 이 망아지 때 주행검사 받을 과정에서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주행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검사 이후에 훈련이 중요한데, 이번에 레코드 세터라든가 샤프레이디, 3군, 4군 말들하고 병합을 하면서 상승일로 자마답게 상당히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난주였죠. 마지막 경마. 뜬금없이 19조 말 스마일 어게인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문중원이가 중용이 지금 됐기 때문에 4번의 상승 주니어를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망아지 중에서 2번 파워레인저만큼 4번 상승 주니어의 경쟁력도 실전 첫 경주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김주원이는?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1번마 그린미르와 2번마 파워레인저 가운데 일단 앞선 장악에서 누가 살아남을까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경험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1번마 그린미르가 상대적으로 게이트도 2번보단 안쪽이고, 이번에 등짝을 바꿔버렸어요. 최시대로. 주성공 기수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기승전기가 풀리면서 말을 탈 수 있게 됐는데, 안장을 최시대로 바꿨다라는 건 조교사 입장에서 좀 문책성 기수 교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행검사를 성곤이가 받고 자신감이 너무 있다 보니까 데뷔전 때 말을 잃고 초반부터 다시 좀 무리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더 뻗어나가질 못했는데, 이번에 무거웠던 몸도 한결 가벼워지면서
확실하게 좀 날렵해진 모습이라 그냥 안장 최시대. 지난주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20번을 기승을 해서 우리가 10승을 몰아쳤어요. 최시대 기수가. 지난주를 계기로 다시 우리 오를 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시대의 컨디션까지 감안하면 그림을 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훈 기수가 오늘 14경주 중에서 12경주를 타는데 분할 레이스인 1경주, 2경주 딱 2개만 쏙 빠져 있습니다. 분할 경주이기 때문에 딱히 기수의 기승술이 좌우할 만한 그런 판때기는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애들 그냥 스피드가 있으면 1000m 뺑뺑 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수 기용에 대한 어떤 너무 심도 깊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앞필의 능력대로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린미러와 2번 파워레인저 그리고 4번 상승 주니어 좋네요. 19조 마방은 만들어 놓고 데뷔전 바로 정면 승부 들어가기로 유명한 마방이기 때문에 분명히 초반부터 강공을 또 때려 나오는 그림이 예측이 됩니다. 1번, 2번, 4번 세 마리 위주로 1경주 배팅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경주가 우리가 이제 방금 같이 했던 1경주와 찢어진, 쪼개지는 그런 레이스인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는 마필들, 경험은 있는데 경험만 있고 뭔가 특출난 발걸음이나 또 싹스를 보여주지 못한 마필들이 몰려있는 8마리 편성입니다. 자, 김주원 위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본만 지금처럼이 이번에 바뀐 등짝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어요. 김도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주행검사 때부터 이 직전 경주를 대비한 훈련까지 직접 김도현이가 정성을 들여놓고 제 말을 탈 수 없는 관계로 최시대한테 양보를 했어요. 근데 역시 말을 알고 타는 거랑 모르고 타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직전 경주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또 울트라블루나 그 당시 글로벌 호크 같은 마필들이 레이스를 선두권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결국 극복해내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이번에 김도영 기수, 지금처럼의 주행 스타일과 특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적인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금 1000m 경주에 직전보다는 다소 약해진 상대들과의 대결이라며 직전 아쉬움을 충분히 서력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요? 이번에 좀 훈련 때 변화를 감지한 말이 7번의 중앙운해입니다. 4전을 뛰면서 지금 착순권에만 맴돌고 있는데 크리켓 자마예요. 크리켓 자마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기 완성의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통인데 힘이 덜 차다 보니까 좀 이게 훈련할 때의 모습도 상당히 좀 뻣뻣하고 유연함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같은 마법이 고가의 말이 있어요. 원힐레이스라고 좀 이따 나오는데 원힐레이스하고 병합을 하는데 말의 목수임이라든가 붙들고도 알아서 뛰려는 투지가 상당히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 어차피 김주원 위원이 얘기했던 4번의 지금처럼이 주행검사 순발력을 감안했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인데 이번에는 7번 중앙운해가 이전처럼 이제 중후위권에 있는 게 아니고 바짝 선두권을 물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도는 살짝 밀려 있을지 몰라도 7번 중앙운해를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지금처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데뷔전에서 특별히 못 뛰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뛰기 전부터 좀 뭔가 여지를 좀 줘야 되겠다 싶을 만큼 안쪽 마필들이 너무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울트라블루, 강한바람, 글로벌 강자, 오스타까지 안쪽 마필들은 너댓 마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신의 10번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과정에서 방해까지 받았기 때문에 데뷔전 자체의 착순이나 기록에는 너무 집중해서 하자 걸 만한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 요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스타트 기습 해볼 만한 마필들이 몇 마리 있기는 합니다만 김영신 기수의 상승 물결도 스타트는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김영신 기수 정말 말 타는 게 나는 늘질 않는 것 같아. 이게 저야 솔직히 저는 괜찮아요. 라이트 이즈풀 가지고 한국을 라이트 시켜줘가지고 그 정도 정말 이렇게 매끈하게 온 게 아니라 이제 되는 구매에서 말이 많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번에 바로 그 전경주에 깜빡이 팔렸던 게 있었어요. 음. 그 10만 하나 있었는데 너무 욕심을 내더라고요.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제어도 안 되고 네. 웹디자인도 뭐 수준에 잡지 못하고 어쨌건 지금 너도 나도 밀고 나올 분위기의 마필들이 몇 마리 있긴 한데 대구전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순발력을 4번 지금처럼이 이번 두 번째 경주에서 뽑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마필 7번마 중앙문에 제대로 한번 꽂아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죠? 출전 두수도 많지 않고 4번, 7번 위주로 이경주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부산 경마 3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딱 하나 잡은 추천 에이스입니다. 외곽의 8번 나노초가 강력하게 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인데요. 제가 이번에 믿고 사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옆게이트죠. 7번 파워볼트를 강축으로 믿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입상을 할 때마다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3월 14일 날 특히 대가리 부초 50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말이 파워볼트라는 마필인데 이 레이스의 특징은요. 초반에 아싸라한 선두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송경윤 기수가 물오르는 기승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1000m 거리라면은 훈련이나 전개 이런 거에 관계없이 뛸 수 있는 마필이 7번의 파워볼트입니다. 과연 최저배당을 형성하는 8번의 나노초를 주력으로 때릴 것인가? 아니면 제가 노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중고배당을 때리고 저배당 막건을 깔아두느냐 아니면은 7, 8에다가 주력을 힘을 싣고 나머지 배당말을 하나 엮어서 받쳐가느냐 이것만 현장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7번 파워볼트 놓고 때리자 쌍성씨까지 한번 놓고 때리는 말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3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이어지는 4경주도 계속해서 1000m로 진행이 됩니다. 국산 5분의 1000m 경주. 자, 안쪽에 스타트가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능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초반에는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보고 출발할 수 있는 마필들이 1번부터 6번 고속질주도 역시 초반에만 제대로 스타트 끊으면은 붙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이루어지는데 경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3번, 4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 쪽으로 좀 더 눈길이 가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데뷔하기 전부터 아주 경마장 안팎으로 기대감이 크게 몰리고 있는 마필 아주 비싼 몸값을 자하는 원일 레이스가 데뷔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대치가 많이 모아지는 신마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하는 우리 김지원 의원인데 충분히 여러분들께 좋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원 의원. 예, 오늘 이 금요경마는 4경주와 5경주에 몸값이 2억 원을 넘는 고가의 마필이 2마리나 나옵니다. 이번 4경주에 원일 에이스, 거기에 5경주에는 영천 에이스라고 이 원일 에이스가 2억이라면 이제 5경주에 나오는 말은 2억 2천이에요. 어쨌든 억소리 나는 마필들인데 옛날에는 비싼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추세는 비싼 말이 말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일에이스도 매니피와 명가인 그야말로 혈통적인 배합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경매 당시부터 이제 구매자들의 욕구를 상당히 땡겨놨던 마필이에요. 2억 원이라는 말값에 걸맞는 이 능력을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행검사 때 아쉬웠던 건 올해에 대한 반응이 다소 민감했다라는 건데 그 부분마저도 이 데뷔전 외곽 게이트가 상세를 시켜줍니다. 차라리 이 마필에게 안쪽보다는 외곽에서 좀 모래를 덜 맞는 방향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 게이트에 지난주에 싹스를 냈죠. 최시대 안장이라면 충분히 데뷔전부터 좋은 승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곽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측면은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거리가 1200m 경주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켠에 좀 갖고 있어요. 하지만은 요 정도 액면 정도는 또 이겨줘야 역시 2억짜리답다 이런 감탄사가 경주 끝나고 나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액면대로 발빠른 마필들 쫓아가다가 외곽 돌고 사라져버리면은 이것도 2천만 원짜리 아닌가
이런 또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액면 조건을 이겨볼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이 원일 에이스에게 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대신마에다가 스타트가 되는 마필들 너댓 마리 이렇게 몰려있을 때 또 변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성이에요. 이번 사경주가 꽃배당을 자력으로 한번 터뜨려 줄 수 있는 마필도 있을 것 같은데 복병 있습니까? 빌드입니다. 네, 이번 경주 세게 노려보셔야 될 마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막건 무조건 사야 될 말이에요. 이번에 올스타라는 마필인데 직전에 말이 좋아지면서 추천을 드렸어요. 하지만 내선에 너무 빠른 말들이 선두권을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시종 외곽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말은 좋습니다. 1경주에 나오는 그린미르 대가리 팔리는 말인데 그 그린미르보다 두 번의 병합 때 오스타의 탄력이 저는 더 좋았다고 봐요. 파견이 지금 걸음이 살아있고 최상현이의 감량 2점 물론 2번, 3번, 4번이 빠르게 치고 나갔을 때 자리 잡는 과정이 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차분하게 최상현이가 결대로 지난주 뭐 우렁각시 타듯이 선행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선두권에 붙여만 놓는다면은 이번에 오스타가 충분히 늘어난 지구력을 끌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랜드 엔젤 그리고 라이프 이즈쿨 이렇게 뭐 인기 5, 6위짜리 아나짜리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는데 오스타도 그 정도의 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두마번 그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마필들 모두가 개체별로 충분한 도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10번마 원효 에이스 당연히 많은 경마 팬들께서 주목을 할 것 같고 우리 또 민태민 위원이 그 와중에 꽃배당을 또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5번마 오스타를 지목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데뷔전에서 잘 뛰었던 3번마 강한 바람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 역시 나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뛰었던 만큼은 인정을 하면서 경주를 접근하되 지켜보는 관전의 묘미가 상당히 있는 그런 경주로 분석이 됩니다. 3번, 5번, 10번 이렇게 세 마리 저희 마감 10분 전 UCC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경주 갑니다. 국산 5분의 1200m 레이스고요. 여기가 좀 수월해 보이는 그리고 왁구 자체가 그냥 이것도 점배당이구나 라고 느낌이 오는데 점배당이 이제 지켜지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민 위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4경주의 원일 에이스의 경주 조건보다는 3번 영천 에이스의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일단 제가 주행검사나 훈련 상태를 보면은 이 영천 에이스하고 원일 에이스가 체중이 한 10여 킬로, 10kg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뛰는 자세를 보면은 뭐 한 4, 50kg 차이 날 정도로 영천 에이스의 발이 빠르고 유연한 모습이 있습니다. 원일 에이스가 파워 위주의 말이라면은 영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까지도 겸비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일킹을 보내고 차분하게 외곽 따라가든 아니면은 뭐 주폭을 앞세워서 선행을 갈아엎든 3번 영천 에이스는 단연 입상권의 1순위다. 강축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주현이요. 이제 영천 에이스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더 나올 스피드까지 감안해 봤을 땐 여기서 사실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영천 에이스의 기승기수가 유연명, 거기에 깜빡이 팔리는 스마일킨의 기승기수가 조성권,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두 기수가 배당판을 뚫어놓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에 구도적으로 얘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도 현명이랑 성건이가 같은 레이스에 동일한 순발력을 가진 마필들에 기승했을 때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나 조성곤이의 스마일킹이 선행을 간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반대로 영천 에이스도 따라가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 마리 간의 경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액면 그대로 한 3번, 2번, 2번, 3번에 맞고는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대안만 현장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2번 보내주고 따라가는데 그 구도를 방해하겠다고 나설 만한 마필이 초반 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필이 지금 액면에 보질 않습니다.
2번 보내놓고 4번 따라가면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영천 에이스의 이 잠재력이 바로 스타트부터 폭발을 해서 그냥 먼저 튀어나가 버리면 이제 급해지는 것은 2번만 스마일 퀸인데 그 그림에서나 이제 약간 수동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2번만 해피동산에게 찬스가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2번만 스마일 퀸은 데뷔전 때 아주 마음먹고 기습을 때렸어요. 조성공 기수가. 결대로 그냥 곱게 가는 게 아니라 선행 올인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들어갔고 그게 통했던 것이지 선행력도 좋고 전체적인 힘도 남아있고 여력 있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딱 그 정도인데 운 좋게 편성을 잘 만났고 딱 하나 좀 세 보이는 잠재력 영천 에이스를 만났다는 거. 어쨌든 정리해드리면 2번을 이겨먹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의 잠재력이 3번만 영천 에이스에게 보여진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3번, 2번 그리고 수동적인 도전마필 9번만 해피동산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갑니다. 자, 6경주는 인기권에서 먼저 6번만 서미트 명운을 뺄 수가 없습니다. 데뷔전 편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허접하진 않았고 3착이지만 나머지 4착, 5착 마필들과는 분명히 걸음발에서의 사이즈 차이를 보여주면서 3착을 맞기 때문에 다듬어지면 다음엔 좀 더 뛰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여준 3착이라는 점에서 6번만 서미트 명운 팔리는 만큼 인정이 되고 자 6번 어떻게 봐요? 6번 서미트 명운 네, 뭐 서미트 마티의 장화로서 이게 스피드가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데뷔전 때도 스피드를 보여줬고 제 아쉬웠던 건 제 최시대의 이 경주 작전이 아니라 다시 덜 다듬어진 말 가지고 너무 좀 안일하게 레이스를 풀어가지 않았나 이게 좀 아쉬웠는데 더 나을 걸음이 있고 상대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저는 뭐 강축으로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놓고 때린다. 자, 그리고 밑에는요. 뭐 당연한 내용이고 그냥 여러분께서 흥미있게 한번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매니피와 서미트 파티의 자마가 서울의 K탑이라고 있죠. 전형제만데 제가 이거 데뷔전 때 궁금해가지고 K탑 조교 그 훈련 동영상하고 서미트 명운하고 한번 봤더니 모색도 비슷하고 이 주행 자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미트 명운이 명문 19조 말이라면은 향후에 뭐 K탑 정도의 그런 발전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낭만 안 하면 그냥 와 있는 축이다. 구칠 마필 하나 언급을 좀 해주시죠. 제가 세게 보는 말이 이제 이번 아름다운 청춘인데요. 32주 말이죠. 예, 작년 12월에 뛰고 장기 휴양 갔다 왔던 말인데 이 말이 그 아까 박대방 위원하고 잠깐 얘기도 나눴지만 진짜 체중이 증감이 엄청났던 말입니다. 50kg 쪘다가 30kg 빠졌다가 지난 12월 달에 비해서 36kg의 체중이 늘어서 지금 주행 제공을 받았는데 상당한 여력이 있었어요. 흙도 맞춰봤고 주행 자세가 상당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졌고 특히나 아라곤의 자마로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9.1군 특별 경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패속 승부를 했던 미래용이라는 말에 두 개 형제마입니다. 그래서 뭐 30조가 휴양마 승부도 곧잘 하는 집이기 때문에 6번, 2번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름다운 청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언급이 나왔지만은 그 휴양 전에 뭐 완벽한 준비 상태 속에서 보여준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도전해서 깨는 게 아니라 19kg가 빠졌다가 12kg 빠졌다가 37kg가 불었다가 마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실전 경험을 계속 치렀던 것이고 다시 돌아온 이 컴백전을 맞이하는 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이번 경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주행 재검된 모습을 조금 더 점수를 주면서 그래 이제부터 그 뭐지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이제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오르는데 그 노래처럼 아름다운 청춘이 이번 경주가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마필이면서 1300도 뛰어봤으면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마체 가지고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 무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만 서미트 명운에 붙여볼 만한 배팅의 값어치가 있는 마필로서 저희 마감 UCC, 마감 10분 전 UCC에서 이번 아름다운 청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저희 그 오두막원 깔려있는 마필들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 일단 뭐 장단점이 좀 다 있는데, 나머지 곁다리 마필들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힘을 좀 실어드릴게요. 6번, 2번. 자, 7경주 갑니다. 국산 4분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25주 마방에서 2번마 바람탄과 4번마 기쁨의 두 마리를 출전시켰는데, 당연히 2번마 바람탄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갑니다만 4번마 기쁨에도 비록 2착하고 올라왔지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계속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예의 주시하셔야 되겠고, 우리 1, 2경주 초반에 다루면서 언급됐었던 울트라블루, 이제 문제의 7월 11일 1경주에서 그 빠른 마필들 많은 가운데 결국은 앞장을 잡아냈고, 결국은 낙승까지 연결을 지어냈기 때문에, 조현 기수의 감정이점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 싸움에서만 밀리지 않으면은 충분히 인기에 대한 부응을 할 수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또 초반을 아싸하게 장악할 수 있겠느냐. 민세민 위원부터 한번 들어보죠. 지난번에 이게 휴양 공백이 있었고 주행 검사는 잘 받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팔렸는데 저는 사실 좀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기수가 이제 조이원이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거가. 이제 코를 뚫었던 우승이었는데, 그 조이원 기수가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입상하는 말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최상현이보다는 좀 참고 날라오는 그런 스타일로 말을 타가지고 차분하게 이제 말머리에서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얘기하려던 부분이 조이원이의 초반에 이 기승 동작을 보면은 좀 뭔가 와일드하고 거칠게 앞에 나가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타는 말은 기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그냥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를 그냥 휙 넘어가서 선행 강탈 이후에 여유 있게 중반에 이제 사건을 돌자마자 때려잡고 버텼는데, 그 걸음이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센 말이 좀 있긴 하지만 형군에서 컵방귀 깨나 낄 수 있는 말들이 있지만, 울트라블루가 가정기를 계속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고스트 블론드하고 병합 때도 더 잘 나갔던 모습이고, 이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김주원요. 예, 저도 인정이고요. 가장 붙일만한 말에 제가 추천을 드리면 3번마 바다영웅이 이번에는 참고 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어중간한 편성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먼저 선행을 나가겠다고 초반에 좀 무리하게 힘을 쓴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번 경주는 자신보다 초반 스피드가 우월한 마필들이 6번도 있고요. 양옆에 붙어있는 마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김도현이도 이번 경주 페이스가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예 좀 따라가는 선입 작전을 구사해 준다면 최근 아쉬웠던 뒷심이 이 직선에서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울트라블루, 일단 앞에만 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걸음발은 그대로 리플레이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는 세 명 모두 다 세 마리.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이 조금 걱정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6번마 울트라블루, 그래서 뺄 수는 없죠. 앞에 나가버리면 아주 싱겁게, 오히려 또 이런 경주가 줄서기가 되는 그림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6번마 울트라블루, 일단 축이냐 주력이냐 어쨌든 간에 배팅권에는 또 가야 될 마필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김주원 의원이 또 3번마 바다영웅 6마필 지금 소개를 해주셨죠. 바다영웅과 6번마 울트라블루, 앞에서 삥 도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의 값어치가 하여튼 현장에서 좀 잘 따져봐야 될 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 조금 변수는 현장까지 좀 차근차근하게 짚어 나가는 것으로 여지를 남겨두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자, 오늘 김주현이 준비한 한구라는 오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아쉬웠어요. 이 경남불패를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예 팔리지도 않았던 나스이죠. 나스를 가지고 한구라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좀 기대했던 앞선 전개가 아니라 앞다리를 들고 스타트가 늦으면서 이미 선두권과 5, 6마신 차이가 벌어지면서 스타트가 됐어요.
그리고 막판에 끈기를 보이면서 다차게 머물렀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번 8경주 때 제가 꼭 만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일 배당판 열리면은 5번마 파워왕제와 6번마 프론트 스톰이 깜빡이 탈리는 경우인데 제가 설마 이 깜빡이 가지고 한글하자 하지 않겠죠. 자, 노림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외곽에 있는 8번마 아리송을 이번에 놓고 때릴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6월 27일 날 스프링 랄리의 크림슨 플레이즈, 그야말로 1100길이 팔렸던 점배당을 아리송이 깨고 들어왔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끄는 악벽이 너무 심해서 마방에서 한동안 고생을 했던 말인데 그 부분이 기승했던 정동철이 손에 잡히면서요, 끄는 악벽이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점배당을 깨고 능력 발휘를 직전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직전경주는 이 아리송, 정동철이가 끄는 건 잘 잡았는데 선입권이 너무 두텁다 보니까 막판 한발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처럼 뭐 선입권이 두터운 경우도 아니고 앞에 사실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는 2번마 천지 히어로가 그나마 능력이 좀 있는 파워 왕제뿐밖에 없습니다. 한 두세 번째 자리 외곽에서 침착하게 물고 따라가 준다면 직선에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땐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라 이번에 뭐 3차 승부에 최선 승부를 예고하고 나왔다면 8번마 아리송을 갖고 한글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배낭판 한번 지켜보고요. 팔을 놓고 이 5번, 6번 가운데 주력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내용이 세게 나오는 쪽으로 주력을 때리면서 배낭만 한 마리만 받쳐가는 것으로 이번 경주 꼭 한글화 하는 게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이번 레이스는 좀 중고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지금 8두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국산 4군. 이 레이스의 특징은 기복 마필들의 편성이라는 거죠. 이 레이스는 센 말이 없습니다. 센 말이. 자, 이렇게 센 말이 없는 경주는 그야말로 훈련과 전개 싸움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죠. 여기 지금 제가 제대로 노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수의 불안감으로, 그리고 승군전이라는 불안감으로 좀 덜 팔리는 마필인데 이번에 노리는 말이 바로 8번 박성광의 결승 진출입니다. 직전에 강축이었던 파워 황제를 축으로 최저배당이었지만 한 방을 강하게 때렸단 말이에요. 제 기대대로 외선 선입을 붙으면서 끝끝내 지구력 발휘를 해냈던 말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나머지 7번까지 그야말로 순발력 없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8번 결승 진출이 박성광이 지금 이번에 50kg의 핸디를 받았죠. 별정 5-B형 경주 3세 안말로서 상당히 유리한 경주 조건을 만난 것이 결승 진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도 갈 수 있는 게 8번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8을 믿고 최근 주로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박성광이도 최근에 지금 상금벌이를 제대로 못 해내고 있어요. 이런 말 가지고 실수할 일이 없다라고 봐요. 뭐 죽어도 선행의 올인인데 선행만 가면은 무조건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을 놓고 막건을 사는 것인데, 이 외곽에 아무래도 뭐 5번 익스트림 오크라든가 대오여걸, 모닝 휘파람 이런 말들보다는 그나마도 내측에 있는 말들이 유리하죠. 1번 실버 트레인, 2번 라이징 캡틴, 3번의 금포리안, 4번 불패가도 이런 말들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말이 2번 라이징 캡틴입니다. 그래서 8번, 2번을 기본 주력으로 공략을 부탁을 드리겠고, 나머지 1번, 3번, 4번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좀 유도리 있게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받치는 막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8번, 2번 이쪽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구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200m 경주입니다. 혼합 3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기본적인 걸음발은 물준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출전 두수가 또 7마리, 최저 출전 두수의 편성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빡빡한 그런 단거리 한 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와중에 7번만 우승 레인더가 이제 12주라는 출전 공백이 조금 발생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지난번에도 좀 쉬었다 나왔었어요. 지난번에도 공백이 있었지만은 무난하게 제 몫은 해줬고. 자, 일단 이번 10경주가 민태민 위원이
일단 7번마 우승 레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 중에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실 만한 마필이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일단 뭐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경주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번 위스키 리트리트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400까지 선입력을 뭐 안정적으로 끌어냈던 말인데 직전에는 다리 질병으로 공백이 좀 있었어요. 최상현이가 타면서 좀 말을 승부를 한다기보다는 좀 아끼는 차원에서 경주 적응만 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7월 13일 날에 최상현이하고 8월 8일 날에 최상현이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말도 역시 정상 주기를 찾으면서 전보다는 확연히 좋아진 모습. 이제는 뭐 우리가 혈통을 얘기하면서 요나부스카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해요. 요새는 안 해. 예,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터프인이 이제 몰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나부스카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위스키 리트리트도 뭐 마체 생김새라든가 주행하는 자세 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좀 더 있는 잔병 치레 때문에 지금 아직은 3분에서 뭐 이렇게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발전 기대감은 분명히 더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 위스키 리트리트를 좀 세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환이요. 저는 1번마 탐나라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거리가 1200m인데 일단 거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마필은 선행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의 경주력 차이가 크다라는 게 이 7번 뛰는 동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선행을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무식하게 괴물처럼 잘 뛰고 이 직전처럼 선행을 못 받았을 때는 이 하염없이 못 뛰는 이렇게 이 선행 이 편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일단 탐나라한테 너가 선행을 가라 라는 판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이제 탐나라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 부분만 저희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갔을 때 엄청나게 잘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00의 1번 게이트 선행 완벽 조건이라며 탐나라가 어느 정도 인기 값어치를 해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전 두수가 많지 않고 또 배당도 빨간색으로 그냥 도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주긴 합니다만 3번만 맨스타 같은 것도 그냥 아주 무식할 정도로 또 밀고 나와서 고춧가루를 뿌리게 되는 이런 이제 1번, 2번, 7번 세 마리의 기본 전력을 의심한다기보다도 안 되는 마필 하나가 또 밀어붙여가지고 레이스 판도를 부셔버리는 그런 그림이 걱정돼요. 일단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7번의 우승 레이더가 이게 좀 나오려다가 출전이 좀 딜레이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이거 녹음할 때마다 센 말이다 능력마다 조만간 조성곤이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 지금 조창욱이에서 조성곤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3월달에 보시면 뭐 미네소타 도잉타운 선행 가는 걸 갈아엎을 정도로 중반에 가속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밀면 미는 대로 나가요. 그래서 우승 레이더가 1번 탐나라 보내고 바로 이렇게 따라붙어 갈 수 있는 경주라서 맨스타 같은 말이 이제 레이스에 혹여라도 자객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객, 자객.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자객인데. 네. 다른 안 그렇죠. 들었어요. 자객인데. 어쨌든 그래요. 일단 1번만 탐나라 선행 가능성을 짚어줬고요. 또 2번만 위스키 리트리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미네스 보이타운이 댕받고 죽질 않는데 미스터 Y까지도 그 2월달 경기가 너무 인상적이라 그걸 뭐 가속대를 잡았기 때문에 최상윤 기수의 선전 같이 기대를 하면서 1번, 2번, 7번 세 마리 빡빡한 싸움으로 정리를 하되 우승 레이더의 기본기는 조금 더 쳐주는 그런 10경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번 경주는 우리 3명 전문위원이 길게 해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경주 결과를 떠나서 뭐 간단하게 지금 풀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PDF와 함께 여러분들 그 책 펴셨죠?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 멜로디가 결국 이제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관심은 1번이죠. 스피드메이드가 과연 1400에서는 어느 정도나 뛰어줄 것이냐. 그거 관심거리인 경주입니다. 그거 지켜보는 경주예요. 뭐 1번, 2번이 점배당으로 형성이 되고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여겨지는데 스피드메이드가 지난번에 이제 불량주로 엮기는 합니다만은
또 끝도 없이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15마신을 벌려버렸어요. 기록은 아니죠.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도 2005년에 대항군이라는 마필이 58초 2 아주 좋은 기록으로 1000m 신기록을 세운 바가 있는데 그 기록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 마필들을 완전히 갖고 놀아버린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1400m로 거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도전하긴 하는데 등짝 자체가 유현명이고 19조 마방답게 늘어난 거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안정감 있게 1400m 검증받은 2번을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전 막고는 뭐 안 사면 안 샀지 일단 2번, 1번 막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날릴 수는 없어요. 자, 6번만 알파 아메리칸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알파 아메리칸은 뭐 최근에 금포대승이라든가 맨스타, 스트릭트리 투 스텝 2번이죠. 뭐 너무 빠른 마필이 지금 댕받고 휙휙 날아가는 그런 그림 속에서 따라가다가 깨지고 따라가서 2차 고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리저리 깨지면서 나름대로의 근성과 끈기는 계속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출전 두수가 몇 마리 되지 않다 보니까 1번이 깨지면 6번에게 찬스가 올 수는 있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성산패총 역시 사이즈 안 됩니다. 일찍 붙으려는 순간에 뒤가 또 남아나질 않는 그런 마필이고 뭐 나머지 마필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2번, 1번에 6번 알파 아메리칸까지만 체크를 해두시고 배팅의 메리트 3복승까지 조금 더 넓게 배팅하실 때 공략 대상으로 삼고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축제 멜로디 머리에 1번이 더 뛰느냐 아니면 깨지면서 6번이 오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오늘 김주현이 준비한 체크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보고 있어요. 당일 인기 1위가 안쪽에 있는 4번마 메이저 스타입니다. 최근에 뭐 어느 정도의 능력 발휘를 내주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번에 거리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 1600 끼다가 이제 코너 4개짜리 1800 첫 도전인데 일단 주법이나 뛰는 자세로 봤을 때는 장거리는 분명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이번에 3착 승군의 장거리 첫 도전. 물론 뭐 현명히 안장의 최근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막권에서 쉽게 뺄 수는 없습니다만 압도적인 인기 1위라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요, 이 다치거나 빼거나 어쨌든 세게는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놓고 때리는 축은 요번에 말 좋아졌습니다. 7번마 노열 임팩트를 대가리 믿고 때립니다. 사실 무리한 일정을 최근에 감행을 했어요. 4월 달에 말이 안 좋은데도 KRA 클래식컵 대상 경주에 나갔죠. 그게 5월 달에는 바로 코리안 더비. 이길 수 없는 상대들과의 대결에 그 당시에도 말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6월 경주에서는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말이 대상 경주 2번 연속 출전하면서 지금 상태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갈 마음도 없다. 뒤에서 붙들고 탔습니다. 그 당시에 세나의 질주의 바다, 뭐 3.5배짜리 한방 마건을 승부로 가져가면서 큰 배당 아닙니다만 저희가 좀 짭짤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올 때마다 뺐던 노열 임팩트, 그 이유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믿고 갑니다. 7을 대가리 놓고 배팅을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4번마 메이저 스타뿐 아니라 뭐 안쪽에 2번마 우루밤바나 이제 거리 경험 없는 애들이 몇 두가 있어요. 이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뭐 2번 우루밤바, 4번 메이저 스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리 경험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그 중에 배당짜리가 10주 만에 출전이지만 10번마 천행질주가 상태가 좋습니다. 직전에 1800 가능성을 보이면서 무더위를 피해서 충분한 휴식기를 줬는데 이번에 말이 정말 많이 좋더라고요. 직전에 보인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게 뭐 거리가 없는 애들이 팔리는 경주 아닙니까?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요, 안 팔리는 10번을 원툴로 저희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7번, 10번 자, 원툴로 때려놓고 이제 뭐 팔리는 4번 메이저 스타나 거기에 2번 우루밤바,
거기에 뭐 한 마리 더 말씀드리면 직전에 1800 가능성 보였던 11번 라이징 파크 이 3두 중에 한두 마리만 이제 얹어가는 것으로 해서 기본 틀은 7텐 배당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미션 2분에 15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정글짐이 출전하는 경주고, 인기 1위가 이야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 역시 이번 정글짐은 아주 세게 보고 있습니다. 남들만큼 LG강하게는 뛰는데, 그렇게 뛰어오는 과정 속에서 카리스마틱한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약간 좀 늦되는 경향이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에서 실이 뛰면 뛸수록 더더욱 상위 구도로 가면서 세게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일반 경주 정도라면은 정글짐이 뛰어넘지 못할 상대가 없는 와꾸이기 때문에 분명히 노크사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엄마 정글짐 배팅에 축으로 놓고 가고요. 인기권에서는 이제 3번만 천년나래도 있는데, 천년나래 같은 경우는 선두권 플레이가 상당히 편안하게 유지돼야 선두권에서 뛰되 4코너까지 아주 편안하게 그 자리가 유지돼야 2착을 버티는 딱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전적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도 있는데 2착만 지금 8번이죠. 우승 따라 한 번밖에 없고 전형적으로 막권 사놓고 보면 헷갈리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3번만 천년날에. 특히나 이번 경주는 천년날에가 그렇다면 편안하게 앞선에서 레이스가 보장이 되느냐. 그건 정글짐이 있다 이거죠. 정글짐이 능동적으로 선두권을 압박해서 우승을 목표로 대가리 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9번을 믿고 9번한테 3번 처리를 맡겨놓고 한번 배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꾸준하게 지금 전력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때리고 맞힌다면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마 정글짐은 놓고 3번마 천년날에는 풀어지는 걸로 못 박아놓고 이번 13경주를 현장에서 승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경주입니다. 2000m로 펼쳐지는 국산 1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2번마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은 누구지? 참 어쨌든 한강의 기적이 무시무시한 행보를 보이면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걸음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1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또 바로 뛰어넘어버리는 1군 무대를 바로 접수해버리는 그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군 경주에서 이제 그 편성에 따라서 선전을 했다가 또 깨지기도 했다가 인기들 관계없이 그런 마필들이 지금 나머지 게이트를 치워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고 볼 만한 A급 마필이 없죠. 그래서 이번만 한강의 기적은 저 개인적으로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만 한강의 기적을 놓고 갈 거야? 아니면 주력이 한 거야? 빼고 가실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 한강의 기적은 세게 봐야 된다고. 네, 빼면 안 되죠. 그러면 이번만 한강의 기적은 UCC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민태민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제 놓고 사야 되고, 놓고 배당이 뚫릴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후착을 어설프게 3방 이렇게 가면요, 먹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방 집중에 혹여 배당이 나오면 하나 정도 받치기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마지막이니까 그나마 조금 보고 방어까지는 그렇죠, 선수가 네. 받쳐줄 수도 있어. 재밌게 보는 말은 이제 1번의 킬란이라는 마필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3세판입니다. 6월 6일날 김용근이 태워서 인기 1위 마필이었죠. 왜냐면 그게 그 전번에 휴양 갔다 와서 외산 경주에서 3등을 왔어요. 여력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마 경주에 김용근이까지 올리면서 거의 올대가리성으로 팔렸는데, 중반에 끌려버리면서 너무나 무리한 전개 끝에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아쉬웠고, 7월 4일날 그래서 한번 노렸습니다. 이성재 기수의 복병마였죠. 당시 퀸즈 블레이드라는 머리가 있어서 그냥 복식 복연식 한 방 때렸던 경주였는데, 야, 이건 저는 솔직히 슈퍼 부적절, 초반 페이스 판단 미스 이런 거를 줄 알았어요.
벌써 선행만은 올수를 비롯해서 퀸즈 블레이드는 4코너를 돌고 직선에 와 있는데 얘는 3코너를 돌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근데 이 말은 뭐 케이프 타운의 자마로서 거리 적성도 길게 나오고 한강의 기적 빼고는 뭐 막말로 센 말이 없는, 아직은 싱싱한 말이 승분전이라는 이유로 52라면은 뭐 부담도 홀가분하고 1번 켈란 세게 됩니다. 켈란, 김종현 형도 저기 뭐 나머지 마필 하나를 뭐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 저도 빈태민 위원님과 좀 한 배를 타고 싶어요. 예, 배팅을 하면서 이 말을 빼고 살 때랑 놓고 사야 될 때 아니면 붙여 때릴 때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분명 느끼셨을 거예요. 켈라는 이번 경주가 강축에 한번 붙여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주행 재검 이후에 세 번의 경주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예전의 그 빠릿함이 안 보였기 때문에 배당 값어치는 있어도 조금만 더 우리 기다려보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당부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주 저 역시도 퀸즈 블레이드라는 강축에 붙여서 이제는 한번 누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방 때렸습니다. 정말 안 가더라고요. 이제 안 간 건지 덜 탄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참고 한 발 때린 건지 아쉬움이 많았는데, 원래 켈라는 그렇게 타는 말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충분히 이 몸 상태가 베스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전개를 구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번 한강의 기적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들은 사실 켈란의 잠재력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성재 기수가 독한만 먹고 타는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붙여서 한 방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주가 일단 뭐 실전 막권에 입각해서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강의 기적을 거의 뭐 인정이 되는 그런 측면 속에서 1번 켈란 한번 붙여보자. 저희 오두마번 자막 나가고 있는 지금 원툴이 되겠는데, 쉬었다가 돌아오면서 금년에는 뭐 일단 초반 중반까지는 평농사를 지은 셈이에요, 켈란이. 그러나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은 걸음까지 이번 경주에서 한번 쏟아냈을 경우에는 아주 짭짤한 한방 선사를 해줄 수 있다. 자, 이번 켈란을 양 위원들이 지목을 해주면서 이번 1번 막권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꾸준한 인기 마필인 5번마 사랑드림, 그리고 3번마 하대 축복, 역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애들도 얘네들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한판이긴 마찬가지니까 마지막 경주 현장 선택 잘 꾸며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방어 막권 한 마리 정도 잘 선택해서 때린다면은 짭짤한 소득 올리면서 금요 경마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경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서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